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수업이고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건연 계산했잖아요. 건연 다음에 어떤 규정들이 추가로 들어가는지를 검토를 할 거고, 건연은 배 바깥의 문제죠. 바깥에 이제 갑판에서 수면까지 거리가 얼마냐에 대한 문제고, 배 내부의 배치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화물칸의 배치입니다. 화물칸. 그래서 화물칸에 대한 규정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우선 유조선의 화물칸 배치에 대한 규정은 당연히 배가 있으면은 위에서 봤어요. 배가 있으면은 여기 이만큼 기름을 채운다고 했을 때 밖에서 뭐 충격이 와가지고 배에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뻥 하고 뚫리면은 밖으로 원유가 새겠죠. 근데 그거를 좀 막는 게 우리가 설계하는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을 우선 바깥 판하고 안쪽 화물칸 사이의 간격을 이중선체로 막는 게 하나. 그건 뒤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은 화물칸 사이즈를 얼마 이상 될 수 없게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칸을 쪼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구멍이 났을 때 구멍이 심하게 났다고 해도 이 한 칸만 새겠죠? 뭐 그 정도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물 칸 안에 사실 이 지금 여기선 다루지 않는데 안에 원유를 담아놓고 배가 움직이면 안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걔를 막기 위해서 화물칸 안쪽에다가도 이렇게 운동을 좀 방해하는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철판을 안에다 깔아요. 중간에다. 그래서 안에 있는 원유가 움직일 때 저항을 받게끔. 그래서 운동을 좀 작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화물칸 배치랑은 상관없으니까 하지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이제 뒤에 구조 쪽에서 추가로 다룰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이 원유 담는 칸이 몇 개로 쪼개지는지 어떻게 배치되는지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규정은 그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대한 규정들의 일부예요. 그래서 마폴 1978이라고 찾아보고 안엑스 1인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내부 문서들 중에 첫 번째인가? 그게 이게 원유 화물 칸 배치예요. 우선 뭘 계산하냐면은 배 크기에 따라서 가상 유출 유량이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얘가 뭐냐면은 이제 한번 구멍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유출이 될까 거기에 대한 값인데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 숫자 중에 큰 것. 그 다음에 만약에 DWT가 말도 안 되게 크면은 얘가 막 커질 거 아니에요. 이 값이. 그래서 그렇게 해도 4만 이하라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우리 배는 319K잖아요.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7331이 나오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가상 유출 유량은 3만 세제곱미터로 적용을 합니다. 얘가 이제 기준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탱크를 어떻게 배치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배 종류에 따라서 배치되는 탱크 이제 방식이 달라지는데 카고 홀드라는 거는 화물 칸이라는 뜻이고 아프라막스나 수에즈막스 같은 거는 위에서 봤을 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물칸을 6쌍을 배치를 합니다. 6개가 아니라 좌우로 쪼개가지고 가운데다가 통째로 격벽을 하나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쌍을 만들어줘요. 이게 아프라막스 수에즈막스의 배치고 그 다음에 안에 밸러스트 탱크도 4쌍이에요. 그래서 4쌍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4개를 쪼개죠. 그건 뒤에서 이중선체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VLCC는 어떻게 배치가 되냐? VLCC는 보시면은 5쌍에다가 센터에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가운데 센터를 만들고 옆쪽에 이제 쌍을 페어를 세우고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5개 곱하기 3개에서 15개 칸이 나옵니다. 기름통이 15개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밸러스트 탱크는 되게 여기에 라인을 같이 맞추거든요. 여러분들이 배 일반 배치도 나오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 그 다음에 배 단면으로 보면 기름 탱크의 아래쪽. 그런 데가 밸러스트 탱크가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바깥쪽 탱크랑 중앙 탱크가 있잖아요. 근데 배 구멍이 나면은 기름이 새기가 쉬운 데는 바깥쪽이잖아요. 중앙보다. 중앙은 뭐 별 쓸 일 없겠죠. 그래서 현측이라는 게 배 옆쪽이거든요. 옆쪽 탱크 용량은 유출 제한의 7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쪽 탱크 용량은 얘보다 작게 만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탱크 용량은 5만 이하로 합니다.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한번 대충 계산을 해볼까요? 전체에서 얼마 나오나? 곱하기 5줄이니까 47만 5천까지 되는데, 실제 우리가 화물칸 저만큼 안 쓰거든요. 한 35만 정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탱크를 굳이 저 사이즈로 꽉꽉 맞춰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쟤네들보다 조금씩 작게 설계를 하시면 되고, 특히 선수 쪽 탱크는 배 앞머리가 좁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탱크가 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적절한 사이즈로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거 맞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얘보다 작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슬롭 탱크라는 거는 그 유조선 안에 이제 기름통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 비우면은 안에 세척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닷물 끌어다가 세척을 할 거거든요. 다른 물이 없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씻은 물은 어떻게 돼요? 더럽잖아요. 기름도 막 섞여 있고 걔를 함부로 바다에 뿌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모아두는 탱크입니다. 청소한 물이나 기름 탱크 청소한 물이나 아니면 배 안에서 다른 이유로 기름이 섞여 있는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모아뒀다가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내보내기 위한 그런 용량은 화물 탱크 전체 3%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냥 딱 3%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계산을 나중에 하셔야겠죠. 대개 슬롭 탱크는 기름 탱크 있으면 거기 뒤쪽에 조그만하게 2개 붙여요. 가운데 펌프실 놔두고.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해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창 배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아까는 용량을 얘기했어요. 화물 탱크의 용량을 얘기했고, 아니면 부피. 실제 사이즈는 어떻게 재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또 규정이 있습니다. VLCC는 우선 볼게요. 종통 격벽이라는 게 배 길이 방향으로 터져 있는 격벽이에요. 놓여져 있는 격벽. 그러면 아까 VLCC는 안에 연료 탱크가 그 기름 탱크가 세 줄로 들어간댔죠. 그러니까 가운데 걔를 나누는 선이 2개죠. 얘가 종통 격벽이거든요. 이게 몇 개예요? 2줄 이상. 그럴 때 현측 탱크는 배 길이의 20%씩의 길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사실 그럼 20개씩 5개면 100%인데 배 길이 전체 사실 아니잖아요. 뒤에 기관실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100% 이거 20% 쓰진 못해요. 그래도 만약에 한 탱크가 유난히 길어지더라도 걔 길이는 배 길이의 20%. 근데 여기 배 길이가 건연용 길이에요. 그 LPP 아니고. 그 다음에 중앙부 탱크가 배 폭이 상당히 큰 배라면은 이제 요걸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현측 탱크의 폭이 하나 주어집니다. B1이라고 해서. BI라고 쓰네 여기. B 1, 2, 3, 4 해서 1번부터 5번까지겠죠. 현측 탱크들 중에서 이제 얘 폭이 배 전체 폭의 5분의 1보다 크다면, 아마 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배 대충 봐도 현측 탱크가 뭐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여기 해당이 되고, 그때는 중앙부 탱크도 길이를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측 탱크가 좀 작으면 중앙 탱크는 키워도 된다라는 개념인데, 아마 여러분들 참조우선 나온 거 데이터를 보면은 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 하나는 길어봐야 배 길이의 건연 길이의 20% 이하로 길이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부피는 요거다. 여기서 얘기한 거다. 그 정도로 알 수 있겠죠.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기름 탱크를, 화물 탱크를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탱크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쭉 읽어볼게요. 이것도 마폴에 나와 있는 거고 얘는 당연히 적용해야죠. 그 다음에 연료 탱크의 총량이 600세제곱미터인데 여러분들이 뭘 해도 이거보다 큰 배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름에 대해 적용되냐? HFO는 중유라고 해서 메인 엔진, 주 엔진, 주 기관 연료고요. MDO는 디젤인데 전에 얘기했죠? 발전기. 발전기 용량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량도 계산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당연히 600 넘을 거고요. 얘도 아마 600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탱크를 쪼개줘야 된다. 뭐 이제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탱크 용량 하나는 최대 2,500. 아마 여러분들 뭘 해도 이거 다 넘길 거예요. 그래서 2,500까지 2,500 세제곱미터까지 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는데 걔보다 연료 탱크 양이 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를 뭐 항속거리가 길어야 돼서 연료를 잔뜩 실어야 된다. 그러면은 탱크를 쪼개서 2,500씩 쪼개가지고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참조우선 나오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중 선저 높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연료 탱크예요. 연료유. 그러니까 배 연료에 대한 거고 화물로서의 기름을 옮길 때는 규정이 비슷한데 좀 달라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중 선저 높이니까 배 바닥에서 연료 탱크까지의 높이는 배폭을 20m로 나눈 거나 2m 중 작은 거. 우리 배폭은 한 60m 되니까 얘가 3m잖아요. 3이랑 2 중에 작은 값은 2m죠. 그러니까 배 바닥에서 2m는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배폭에 대해서도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연료유의 총량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했다면 아마 이쪽일 거예요. 연료의 총량이 5,000보다 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하면은.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보시죠. 계산해가지고 걔랑 2m 중 작은 값인데 아마 2m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 바닥에서도 2m, 배폭 옆에서도 2m가 떨어져 있는 연료 탱크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 하나의 용량은 2,500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료 탱크를 2개, 3개로 막 쪼개셔야 될 거예요. 이미 그 VLCC들 일반 배치 몇 개 올라가 있잖아요. 수업 자료에 참고하라고 했던 그 배들에 그거 한번 보시고 요거 크게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참조우선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중 선체 구조. 이제는 연료 탱크 말고 그 화물 탱크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도 비슷해요. 뭐 어떤 것 중 2m 중 작은 값 이상인데 실제로 2m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DWT가 31만 9천이잖아요. 걔 2만으로 나눠보면 얼마예요? 한 15 나오나? 15 더하기 0.5 하면 15m인데 배 측면에서 15m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탱크가. 그래서 2m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이, 얘는 바닥이고 얘는 높이. 높이도 배폭 15로 나눈 거 하면 4m죠? 4m랑 이 중에 작은 거 2m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 단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외판이에요. 안에가 탱크고. 그건 못해도 2m씩은 최소니까 얘보다 더 키울 수는 있어요. 2m씩은 떨어져야 된다. 이게 이중선체 규정인 거죠. 여러분들이 단면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까 단면 그려놓은 데서 여기 2m씩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은 그냥 비워둬야 되나요? 여기는 바닷물 채워도 돼요. 밸러스트 워터를 채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이 왔다 갔다 하게끔은 아니고 이제 밸러스트 워터로서 기능하게 딱 가둬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평형수 탱크에 대한 최소 용량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수 탱크는 이거 이상이어야 된다. 평형수 탱크에만 여러분들이 평형수를 채웠을 때 형흘수가 얼마 이상, 배 길이 중앙에서 형흘수가 얼마 이상, 그 다음에 트림이 얼마 이상, 선미 중경사니까 선미가 되게는 배는 가라앉아요. 왜냐면은 저기 뭐냐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 뒤가 가라앉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면은 배 길이 중앙에서의 흘수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되게 흘수는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흘수를 하면은 걔가 우리 배는 8.5m. 그 다음에 선미가 더 잠긴 정도가 배 길이의
1000분의 15. 근데 은근히 1000분의 15가 크거든요. 왜냐면 101이가 300m 넘잖아요. 거기에다가 1000분의 15가 거의 한 4.5m 돼요. 그래서 선미가 잠긴 정도는 한 13m 나올 거고요. 선수는 잠긴 정도가 저기만큼 빼줬으니까 한 3.5m 나올 거예요. 4m? 그 정도 나올 거야. 4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미는 13m, 선수는 4m. 그 정도 잠긴 것까지 괜찮다. 뭐 물론 선미가 더 잠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종경사가 이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선미가 많이 잠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프로펠러가 완전히 물에 잠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있으면 얘가 물에 꼭대기가 물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 배는 프로펠러 지름이 지금 한 10m 이쪽 저쪽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얼마 잠긴다 했죠? 13m. 그러니까 프로펠러보단 더 잠기겠네요. 그건 괜찮죠.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요거 홀수랑 이 트림을 만족하는 하이드로스태틱스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 홀수 상태의 배수량이에요. 그러면은 1, 2, 5, 0, 3, 8 곱하기 1. 이게 무게가 되잖아요. 12,000. 12만 톤. 12만 3천 톤. 근데 아마 우리 배의 만재 중량, 경하 중량 얼마죠? 한 4만 7천 톤 지금 잡고 있죠. 빼면 얼마야? 한 7만 6천 톤쯤 나오나요? 그러면은 7만 6천 톤만큼의 평형수를 여러분들이 담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수 탱크 크기가 못해도 저만큼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형수 탱크의 용량을 계산할 때 이제 이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평형수 탱크 하나에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채우면서 자세를 잡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보다는 많이 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평형수 탱크에서 요구되는 것까지 얘기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선수 격벽. 여러분들 그 화물칸이 시작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뭐. 선수 격벽은 기준점, 건연용 길이 기준점이니까 현기피의 85%가 만나는 점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후방으로 배 길이의 건연 길이의 5%. 우리 배는 어느 정도 될까요? 건연 길이 한 300 몇십 미터였으니까 한 15m, 16m 그 정도 되겠네요. 16m 떨어져서 격벽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10m 중 작은 값. 그러니까 16보단 10이 작네. 그럼 여러분들이 화물칸을 조금이라도 키우고 싶으니까 선수 격벽을 앞으로 미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m 적용해야 되고, 최대한 뒤로 가더라도 0.08L보다는 앞에 있어야 된다. 0.08L이면은 우리 배로 하면 한 25m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25m에서 10m 사이.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구상 선수가 없는 선박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별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화물칸은 10m보다 선수에서 10m보다 뒤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짧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에서 그냥 뭐 건연이나 아니면 탱크 사이즈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규정들을 살펴봤어요. 이런 게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참조 호선들 데이터가 나오면은 걔네들 치수를 따서 비교를 하면서 규정들을 검토를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이거 수업 내용은 마치도록 할게요.